선행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심화설을 스스로 풀 수 있는가? 근데 스스로 풀었을 때 정답률이 80% 정도가 되는가?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돼요? 잘 주는 학원, 강점인 단원이나 약점인 단원이나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그지바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울산에 와 있습니다. 올바른 수학공부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울산에 찾아왔는데요. 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 딱 정리해드립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옥동에서 수학교습소를 운영하는 원장이자 두 아이의 엄마 김선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 기간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왜 수포자가 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공부 습관을 갖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개념 공부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보통은 개념 공부보다는 이 문제가 맞고 틀리고 그 점수에 초점이 맞춰져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문제집을 풀 때도 그렇고요. 어떤 문제를 아이가 풀었을 때 왜 이렇게 풀었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친구는 개념 공부를 올바르게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답변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문제풀이법을 그대로 그냥 암기해서 그냥 빈칸만 채워놓고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올바른 수학 공부법은 무엇일까요? 교과서만 사실 제대로 잘 공부를 하더라도 되기는 한데 교과서가 너무 좀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수학 도서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아이들이 재밌게 읽으면서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수학학원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 번씩 수독대 공부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독대 공부법이 무엇인가요? 수학, 독서, 대화 공부법으로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수학 도서를 이용해서 이제 읽기를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집을 풀거나 이제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다양하게 수학 얘기를 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시는 그런 공부법입니다. 배우는 단원에 맞춰서 그거와 관련된 도서를 같이 읽고 네. 문제를 같이 풀고요. 네. 그냥 문제만 풀었을 때보다 어떤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이야기에서 낱개는 아까 1의 자리였지, 이제 10의 자리 묶음은 자루에 있는 거였지, 100의 자리는 상자에 있는 거였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친구들이 아까 전에 읽었던 그 개념이다 라고 떠올리고 더 재밌고 쉽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또 상황을 가지고 대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흥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표지에 수학도 결국 읽기다 라고 써 있던데 수학에도 결국 읽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수학이 읽기라고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문해력인데요. 서술형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학생들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식을 못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해력을 위해서도 읽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 이유는 배경 지식의 향상이에요. 이제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윷놀이를 이용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12지띠를 이용한 문제라든지 윷놀이 규칙을 몰라서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세 번째는 어휘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이제 독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어 뜻을 몰라서 정말 일반적인 이제 고학년들이 되면 비와 비율에서 타율, 이자율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심심치 않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선생님, 타율이 뭐예요? 네. 뭐 이자율이 뭐예요? 뭐 가장자리가 뭐예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꼭 수학 관련 도서가 아니어도 그냥 전반적인 책 읽기가 밑바탕이 되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수학 도서로 읽으면 더 개념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저도 엄마로서 여러 자녀 교육 서적을 읽어보니까 무리한 선행학습은 지양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입학 정원은 정해져 있고 남들보다 잘해야 거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빨리 시작하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선행학습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습
뭐 학습, 복습 요 수순을 잘 밟는다면 공부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무리한 선행학습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 선행학습을 하시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빨리 나가면 나중에는 시간이 생기니까 맞아요. 그 시간에 다시 돌아가서 음. 복습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고등학생 때는 공부량이 정말 많아져요. 초, 중등 때 비해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그 이론이 실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빨리 나가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제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이 한 번 나온 개념은 교과서에 다시 등장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1학년 때 덧셈을 배우고 2학년 때 두 자리 덧셈을 배우지만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3학년이 된다고 해서 그 내용의 덧셈이 다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중학생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다 맞아요. 저희 반에는 고등학교 2학년 진도를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칠판에 나와서 중2 문제를 못 푼다고 해요. 수학은 개념 구멍이 생기면 이제 끝입니다.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것을 이제 나중 시기에 와서 다시 앞에 거를 메우고 와야지만 잘 해나갈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빠른 선행은 해롭습니다. 빨리빨리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상위 1% 정도의 친구들은 이제 빠른 선행을 하는 것에 찬성입니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해도 이해가 다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빨리 하는 게 더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심화설을 스스로 풀 수 있는가? 근데 스스로 풀었을 때 정답률이 80% 정도가 되는가? 80% 정도가 된다면 저는 그 친구는 조금 빠른 선행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하지만 응용 문제집도 스스로 잘 못 푼다. 그런 입장일 때는 선행보다는 천천히 깊게 설명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제 복습, 즉 후행학습을 해야 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기본서를 풀었을 때 정답률이 50%보다 좀 미치다라고 보여지는 학생에게는 후행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은 개념 구멍이 하나라도 있으면 계속 갈 수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기본서인데 이제 정답률이 50% 이하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선 지금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모르는지를 좀 파악하셔서 그 단원에 돌아가서 개념을 다시 잡고 올라오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집에서 학습을 봐주실 수 없는 경우, 학원에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 학생의 경우는? 피드백을 잘 주는 학원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학원마다 다른데 누구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마냥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학원도 있어요. 그리고 점수로만 말씀을 드리는 학원도 있고 근데 그런 학원들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 뭐 강점인 단원이나 약점인 단원이나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피드백을 해주는 학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뭐 한 4학년 정도까지는 1대1로 봐줄 수 있는 곳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친구들은 공부하는 방법이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이제 케어가 가능한 그런 곳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적당한 선행학습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평균적인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등 시기에는 한 학기 정도만 선행을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름방학 때 2학기 것을 예습을 하든지 근데 예습보다는 복습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가 정답률이 50%보다 낮다. 이런 친구들은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소 우리 아이 공부시킬 때 그 정답률을 어느 정도까지 잡고 진도를 쭉 나가면 될까요? 저는 80%라고 생각을 해요. 80%. 네, 예를 들어서 기본서가 80% 정도는 정답률이 나온다. 그러면 응용서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서가 50%도 잘 안 나온다 하면은 또 다른 기본서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낮은 연산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답 프린트라는 음. 방법입니다. 어머니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제 컴퓨터 한글 파일에다가 문제를 옮겨 적어서 프린트를 해서 이제 아이에게 다시 한번 읽고 풀어보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거를 오늘 틀렸는데 오늘 주기보다 한 일주일 텀을 두고 다시 한번 줘보면 올바른 풀이대로 이해를 했나 안 했나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문제를 타이핑하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문제집을 다시 한번 사셔도 되고 어디에 배포하지 않는다면 뭐 찍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집을 풀 때 아이들이 문제집의 여백에다가 막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조금 저는 지향하거든요. 이제 풀이는 연습장에 무조건 하는 습관을 좀 주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집이 좀 깨끗할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한 문제집을 한 번 더 풀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풀이도 정리하니까 생각도 정리되면서 나중에 오답노트 할 때도 좋겠어요. 울산역 앞에서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제가 정리해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현재 수학에 크게 자신감이 없다거나 엄마의 욕심에는 아직 조금 모자란 것 같다, 이런 상황일 때 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 뭐 있으세요? 후행학습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울산의 학군지에 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랑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공통점은 불안함을 너무 가지고 계신다라는 점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절대로 늦은 게 아니다. 저는 실제로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을 초등학교 거부터 다시 해와서 성적을 끌어올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늦지 않았으니 그냥 제대로 된 개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 거 내용부터 잘 몰랐어요? 일단은 제가 만난 친구들은 공부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는 수학이 필요할 것 같고 자기가 지금 더 잘해야 될 것 같다, 메타인지가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처음에 저랑 상담을 했을 때 저는 5학년 때 거부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말 그 부분에 이제 개념이 없었고 이제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제가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제대로 가면은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 그 개념을 배울 때보다는 빠르게 우리가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절대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오면 된다 라고 하고 5학년 거부터 한 친구도 있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5학년 친구인데 제가 3학년 거부터 다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다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은 좀 두시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늦지 않았으니 그 전 시기에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이랑 어디를 모르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는 조금 아니에요? 늦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곧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입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학년 2학기쯤에는 늦다. 그 전까지 아이의 공부 습관 잡아주기, 공부에 대한 동기 이런 거를 잘 심어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 학생들은 시험 점수가 그럼 대충 어느 정도였는데? 50점 이하? 네, 그 정도였고 저랑 같이 이제 후행학습을 해서 다시 개념을 쌓고 이렇게 푸는 거다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 100점. 너무 너무 다행히. 중학교 내용도요? 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지금 부모님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원장님인 우리 작가님은 실제로 아이들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 거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삼각형이 180도인지 그런 것들도 다 스토리로 쓰여 있거든요. 도형의 경우는 직접 해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인력을 이용해서 단어를 좀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